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잎에 도달하여 광합성에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 남은 물은 잎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잎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은 잎이 달린 식물을, 한쪽은 잎을 뗀 식물을 준비하여 이를 물에 이렇게 담궈준 후에 비닐봉지로 감싸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하루 이틀을 놓아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비닐봉지 속을 살펴보면 잎이 있는 식물의 비닐봉지에는 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잎이 없는 식물은 봉지 안에 물방울이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즉 이로부터 잎을 통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잎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말합니다. 기공은 기체가 다니는 구멍이다, 이런 뜻인데 잎 속에 있는 물들은 이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는데 이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산작용을 통해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줘야 뿌리에서 더 물을 흡수해서 또 잎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증산작용 자체가 새로운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다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여서 물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증산작용은 이런 역할 말고도 식물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끔 온도를 조절하는데 마치 우리 몸에서 더우면 땀이 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날씨가 있는데요. 햇빛이 굉장히 강하거나 온도가 높은 날에는 잎 속에 있던 물이 쉽게 날아가게 됩니다. 또는 습도가 낮아서 공기 중에 수분이 없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잎에 있는 물들을 빠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날씨에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게 되죠. 이 조건은 마치 우리가 빨래를 말릴 때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